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또래 사람들은 연금 통장에 얼마나 모아놨을까? 나는 평균보다 많은 걸까? 아니면 부족한 걸까?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이미 은퇴를 경험한 60대라면 이 부분이 정말 신경 쓰이실 겁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과연 충분할지, 혹은 남들보다 너무 적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도 실제 평균과 비교해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반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래에셋증권에서 무려 76만 개 계좌를 분석해 연령대별 연금 평균을 공개했거든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 연금이 또래 평균보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더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먼저 50대부터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이 많고 이미 일부는 퇴직금을 받아본 분도 있죠. 이 연령대에서 연금 계좌 평균은 1억 2,38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통장과 비교해보니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난 아직 멀었구나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그래도 평균 이상은 모았네 하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단순히 개인저축만이 아니라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놓은 금액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IRP로 옮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제도를 보면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1년 차 이후에는 6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21년 차 이후에는 세율이 50%까지 떨어집니다.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제 60대로 넘어가 볼까요? 60대 남성들의 연금 계좌 평균 잔액은 무려 2억 2,586만 원입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50대에 퇴직금을 넣고 60대까지 운용하면서 불려온 결과이고 또 은퇴하면서 큰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이 2억이 넘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실제로는 5천만 원도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3억, 5억 이상 쌓아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계좌 잔액의 양극화가 크다는 거죠. 그럼 70대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전히 평균이 2억 원대입니다. 이미 은퇴해서 소득이 끊겼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잘 지켜가며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생활비에 맞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2억이 있더라도 몇 년 만에 다 써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5천만 원이라도 아꼈으면 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남녀 간의 격차입니다. 50대 이후부터 남성과 여성의 연금 잔액은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은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걸 IRP로 옮기기 때문에 잔액이 확 늘어나죠. 하지만 여성은 경력 단절,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퇴직금 자체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연금 잔액은 남성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은 더더욱 일찍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젊은 세대 얘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 세대일 겁니다. 20, 30대의 연금 잔액은 평균 2천만 3천만 원 수준. 많다고 보긴 어렵죠.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기엔 결혼, 주택 마련 등 큰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연금저축보다는 ISA를 선호합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만 유지하면 수익금 일부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즉, 유동성이 더 좋으니 젊은 층에게 유리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금은 늦게 시작할수록 불리하다. 복리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계좌는 미리 만들어 개문발차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실전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 상위 5% 고수들이 선택한 상품은 공통적으로 ETF였습니다. 비중이 무려 50% 이상이었죠. ETF가 좋은 이유는 저렴한 비용, 다양한 자산 투자,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 ETF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40에서 50대는 테슬라 비중이 높은 상품도 많이 보유했습니다. 다만 ETF를 고를 땐 현물 ETF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 ETF는 비용이 높고 추적 오차도 커서 장기 투자에는 불리하거든요. 60대 이상은 전략이 다릅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시기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주택 채권 같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IRP 계좌 규정상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넣어야 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2%대 초반인데 국민주택 채권은 2%대 후반이라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게다가 금리 하락기에 매수하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입니다. 50대라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ETF에 투자하면서 안전자산도 30에서 40%는 유지해야 합니다. 60대 이후라면 안정성이 최우선이므로 채권, 예금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제 3가지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좌부터 열어라.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다면 무조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금액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 플러스 IRP 합산 900만 원. 꼭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자산 배분.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섞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연금의 본질은 얼마 모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지켜내느냐입니다. 2억이 있어도 몇 년 만에 다 쓰면 소용없고 5천만 원이라도 꾸준히 지키면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또래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나니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연금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불릴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